차광제 중 차광하는 그 도포제 중에서 보면은 어떤 도포제는 이 적외선 분야 그러니까 기능성 그 차광제 같은 경우는 적외선을 갖다가 많이 차광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가시광선보다.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은 20%, 뭐 적외선은 40% 정도 차광하는 그런 도포제들도 있어요. 좀 가격이 비싸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기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이 적외선이라는 거는 온실의 온도를 올리는 데만 역할을 하고 또는 식물의 증산을 유도하는 데만 역할을 해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식물이 광이 들어오는데 광이라는 건 와트로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와트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1600에서 1800줄이 일반적으로 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이 같이 굉장히 광을 좋아하는 것들이 최대 사용되는 광이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1600, 1800 정도가 1600에 1800줄이 뭐예요? 그게 이제 센티제곱미터죠. 이 정도 에너지가 우리가 최대한 필요한 양인데 이것이 초과되는 것들은 어떨까요? 식물이 쓸데없는 증산하게 되죠. 쓸데없는 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강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흐린 날 들어오잖아요. 광의 질은 좋다고 그래요. 광의 양은 부족한데. 광의 질이 좋다는 건 뭐 뜻일까요? 광의 양은 부족한데? 왜냐면은 들어오는 것 중에서 열선이 양이 적고 가시광선의 양이 파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W가 들어왔어. 주체 에너지는 100W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맑은 날 들어오는 거는 55대 45로 해서 거의 5대5 정도 해서 파가 50, 가시광선이 열선이 50인데 만약에 흐린 날 구름을 통과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같은 100W라고 치면은 파가 6, 70이고 열선이 3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광의 질은 좋은 거죠. 광합성을 하는 광은 많고 증산을 유도하는 광은 적기 때문에 질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흐린 날 광이 좋다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유럽 책에 네덜란드 책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양을 얘기하는 게 질 자체는 좋다는 거예요. 질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질에서 적외선이라는 거는 식물의 증산을 유도하고 식물의 증산을 유도하면 안 될 거 될까요? 증산을 유도해야 양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증산해야 되는데 너무 과잉으로 된 증산들은 식물한테 해롭기 때문에 우리가 증산을 우리가 막아주려고 하는데요.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으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거는 온도가 떨어질 뜻이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광질과 생명계에서 보기에는 적색광과 적외선의 비율이 높으면 키가 커지고 적색광과 적외선의 비율은 개화에 관여한다는 건 뭐냐면 적색광이 많으면은 어떻게 해요? 키가 커진다는 거. 아까 적색광이 뭐랬어요? 영양생장이고 아까 적색광이 생식생장이라고 했잖아요. 파란색이 생식생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율을 갖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는 아까 400에서 700나노미터 있죠. 파가 400에서 700나노미터 있는데 보면은 가시광선이 얼마예요? 380에서 740나노미터죠. 그래서 가시광선과 파광이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파는 뭐 뜻인지 아죠? 예? 포토신시스 액티비티 레디에이션. 광합성 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일치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는 가시광선과 파를 그냥 같이 놓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는 광합성의 일정한 무게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파 센서가 있고 와트 센서가 있죠. 와트는 주로 어디다 달까요? 외부에 달고요. 파는 온실 내부에 달아요. 파와 와트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 500W면 통상 태양광이 500W예요. 그러면 파가 얼마예요? 보통 2를 곱해요. 1000마이크로몰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500W면은 보통 1000마이크로몰 정도의 파가 들어오고 있구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센서 중을 갖고 다닐 때 제가 이제 와트 센서 고장 나갖고 지금 파 센서 하나 갖고 다니는데 파가 1200이면은 아마 내부가 600 정도 되는구나.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맞아요. 그래서 그 파와 그냥 단위가 다르지만 그건 통상적으로 두 배 얘기하면은 500W에서는 1000 마이크로몰. 그 다음 단위는 미터 제곱미터의 초당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입새는 태양광의 한 45%는 파고 55% 정도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열만 올리는 광이죠. 열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대5 얘기하고 있고요. 맑은 날은 누가 더 높아? 흐린 날은 어느 게 더 늘어나요? 파의 비율이 늘어나고 흐린 날은 파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보면은 우리가 UV가 있고 UV는 저희가 별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래요?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버립니다. 3%는 온실 산업을 온실을 운영할 때 3%라는 거는요. 우리가 오차 범위로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온실이라는 거는 통제를 꼼꼼하게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온실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매우 싸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3%를 인정 안 해요. 왜 이렇게 싸냐면 볼게요. 우리가 3,000평 온실에 비싸게 지면 35억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3,000평에 건물 지으려고 하면 35억에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하게 제어가 안 돼요. 온실 자체는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3% 5% 이런 거는 그냥 오차 범위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온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건물치고는 굉장히 싼 거다. 근데 가격은 싼데 문제는 에너지는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 1헥타에 한 50톤의 물을 증발하거든요. 50톤. 50톤이 뭐예요? 칼로리로 그 뭐죠? 에너지 치면요. 50톤 곱하기 1000 곱하기 2500kJ라면은 우리가 하루에 온실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사용되는 거 아니죠. 내가 자연스럽게 그거죠. 이 안에 들어온 에너지의 양이 나와버려요. 예. 엄청난 에너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번엔 제가 이거부터 했는데 실수했다. 저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인트로덕션 OT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OT를 할게요. OT. 왜냐면은 온실을 정의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광부터 가르쳤어요. 정의부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 정의가 먼저인데 제가 그러다 보면은 가시광선 보게 되면은 인지가 인지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400에서 700 나노미터를 우리가 380, 740인데 파는 400에서 700. 약간 위로 가서 약간 적외선 쪽으로 가 있죠. 근데 보통 43%, 45%고 열선이 55%고 그래서 이게 100%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은 우리가 이제 그 광량을 냈던 최소 방법 중에서 순간 광량은 우리가 초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몰이라는 건 파죠. 파 41 마이크로몰. 그다음에 혹은 와트. 예. 와트는 제곱미터다. 와트인데 이건 단위가 뭐예요? 초죠. 와트는 순간 광량이니까. 그다음에 최대 광량은 보통 1575 마이크로미터 혹은 750 와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750이라는 거는 곱하기 하면 1500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온실에서 운영할 때 맞는 광량을 얘기해요. 이것들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 20와트가 나오잖아요. 20와트라는 광은 실제로 온실에서는 의미가 없는 광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보통 50와트까지는 광합성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50와트까지는. 그러니까 외부 광량이 100와트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게 내부 광량이니까 외부 광량이 50와트 이하로 떨어지면은 내부 광량에서는 어떻게 돼요? 50와트 정도 60와트 되겠죠. 그래서 외부 광량 100와트 이하에서는 광합성을 잘 못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순간 광량을 할 때는 우리가 최대 최고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어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온실을 운영한다. 이 이상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이상도 의미가 없고 이 이하는 의미가 없다. 보통 우리가 순간 광량 200와트 이하에서는 생육이 부진하다고 하고요. 광합성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700와트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게 생육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200와트, 700와트라는 거는 내부 광량일까요? 외부 광량일까요? 외부 광량이에요. 왜 외부 광량을 하냐면 우리가 와트를 계산할 때 제가 세미나하는 것들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온실에서 운영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200와트 이하, 700와트 이하를 왜 기준으로 잡아놨냐면요. 우리가 보통 센서가 다 외부에만 달려있죠. 내부에 안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또 있어요. 외부에 있다고 해서 외부에 700와트라고 쳐요. 근데 내부는요, 구역마다 와트 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 달아놓고요. 내부에서 외부에 달까, 내부에 달까 하면은 무조건 외부에 다는 게 원칙이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내부에 하나 더 달아놔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느냐? 외부가 700인데 내가 작년에 필름을 처음 교체를 했어요. 올해 2년 차예요. 그럼 광량이 작년과 오늘은 다르죠? 그럼 우리가 뭘 하냐? 직관적으로 보느냐? 지금 와트 수에 비해서 식물이 어떤가? 아니 예를 들어 700와트인데 예를 들어 작년 같으면은 100줄에 물 한 번 들어가니까 배지 무게도 적당하고 잘 괜찮았어. 그랬더니 올해 봤더니 100줄에 물 한 번 배지 들어가니까 배지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고 물이 많다고 식물체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광량을 좀 더 높이거나 110에 100이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물량 자체를 100줄에 70이 들어가게 하거나 바꾸겠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센서라는 거는 바깥광이 이제 중요한 거죠. 바깥광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를 지지하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은 700W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부 광량이 한 500W 정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500W가 넘어가면은 이미 식물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200W라고 하면 내부 광량이 한 150W, 한 120W 되겠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200W라는 거는 외부 광량이 300W 정도일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겨울철에는 300W라는 거는 한낮에 뭐 11시, 12시, 1시를 빼고는 300W 나오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겨울철에는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광도를 보고 평가하는 거는 이거 볼게요. 약한 생용, 강한 생용, 짙은 엽색, 짧은 형식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했는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평가를 못하죠. 우리가 평가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근광이 충분한지 지근광이 센지 약한지를 알려면은 식물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을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는 평가를 내가 온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즘에 뭐 방송에서 하도 뭐 나오면서 뭐 스마트팜 하니까 식물체가 실제로 뭐 온실을 컴퓨터가 농사를 저어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보조도구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식물을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부담 통제 가능해요. 지금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칼로리를 얘기를 했어요. 칼로리는 광이고 광이 너무 안 되겠지. 일정 광이라고 하고 그 광을 갖고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들이 운동을 하는 것들이 움직여서 칼로리 소모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현재 얘가 칼로리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는 뭘 갖고 판단해요? 식물의 생육을 보고 판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앞으로 또 볼 게 있어요.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강광기로 가냐? 약광기로 가냐를 판단해갖고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작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책에서 봤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식물의 언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식물의 언어를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센서 값으로 식물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식물이 필요한 것을 알 수는 없다. 작물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식물이 필요한 것을 알아내야 되고 단지 센서 값은 정기적 신호이고 기준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700W에서 차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강하다. 그럼 700W가 차광의 적정 온도 광인가요? 조금 더 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500W, 600W에서 차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형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보다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600에서 700W 상에서 오이나 토마토나 파프리카가 최성기 때 차광이 들어간다고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기준점을 잡아놓은 있어요. 이렇게요. 보통 우리가 적상 관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0줄 정도가 하루에 최소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몰로 치면 2몰이죠. 제곱미터당 물로 들어오고 최대는 1800줄 아니면 38 마이크로몰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4월에서 8월 사이는 최대값을 넘는 애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600줄 정도까지는 식물체가 기본 대사만 해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요. 이건 뭐 상추 같은 경우는 풀 수 있겠지만 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이 같은 작물에서는 가지 같은 작물에서는 1800줄이 나와야 돼요. 딸기는 한 1200줄. 토마토나 파프리카가 딸기보다 광 요구가 훨씬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 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가 오이가 광이 더 요구된댔잖아요. 내가 척구가 6m짜리 유료질이다. 딸기 심을 거예요? 토마토 심을 거예요? 토마토 심죠. 딸기 심으면 바보예요. 왜? 그냥 그럴 것 같으면 10고 3.5짜리 비닐무실 짓지 뭐하러 거기다가 그렇게 질 이유가 없죠. 전혀. 예.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얘기할 때 광량에 따라서 우리가 온실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 일반 토마토가 있어요.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광 요구량이 떨어져요. 한 1500만 돼도 충분히 커요. 그러면은 내가 광 투하율이 좋은 유리온실이에요. 그럼 뭐 줘야 돼? 거기다가 일반 토마토 줘야죠. 근데 내가 거기다 방울토마토 넣어주면은 뭐 안 되는 거야. 잘 되긴 되겠지만 굳이 내가 그러면은 일반 플라스틱 온실 줘도 충분한데 그리고 우리가 통상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훨씬 더 환경에 강해요. 일반 토마토와 예민하고 환경이 불량해도 방울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살아요. 큰 토마토는 환경에 불량하면 생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볼 때 방울토마토는 환경이 좋은 온실에 심어야 돼. 큰 토마토는 환경이 좋은 온실에 심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800줄이 더 정상생육이 가능하고 1800줄에서 생산이 많고 1800줄 들어가면은 오히려 식물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여기 광이라는 거는 식물의 최성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8화 정도 되고 오이는 심은 지 한 달 정도 돼서 수확이 여기까지 달려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한 8마리, 9마디, 10마디 수확할 때의 광이 1800줄이라는 뜻이에요. 1800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요. 1800줄인데 오이하고 토마토와 비교했을 때 누가 물을 더 많이 줄까요? 같은 광량에서. 오이가 물을 많이 줘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은 보세요. 들어온 만큼 뭘 해야 돼? 에너지를 빼야 되겠죠. 근데 왜 똑같은 광량을 받았는데 오이가 토마토에 비해서 증산을 더 많이 할까? 여기서 참고로 할게. 참고 상황이 그냥 앞으로 제가 이제 하나를 얘기할 때 과잉 증산을 얘기할 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많이 받을까요? 왜 물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이유가 간단해. 오이는 왁스가 있어 없어요? 있긴 있어. 얇죠. 토마토 잎은 어때? 저번에 머리를 보면은 바짝바짝하죠. 예, 두껍고. 그러니까 증산이 같은 광량에 비해 훨씬 그러니까 빛을 반사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이는 어때요? 그 빛을 전부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같은 광량에서 오이가 20% 정도 물을 더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광이라는 거는 이 줄의 광량에 따라서 뭐가 적용된다? 바로 광합성도 움직이지만 증산량은 바로 광량과 밀접 관계에 있다. 광은 모든 그러니까 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90% 이상이 광에 의해서 결정나고 그다음 온도, 그다음에 바람, 이 바람의 움직임 정도가 이제 그다음 영향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광량이라는 거는 바로 증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광합성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문제가 돼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에너지의 균형과 수분의 균형과 광합성의 균형이 바로 여기서 움직여요. 에너지 균형은 뭐냐면 식물이 햇빛을 받은 만큼 복사열을 받은 만큼 내보내지 않으면은 식물체의 체온은 상승해서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죠. 내가 햇빛을 받은 만큼 증발해야 되는데 물을 내가 흡수를 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흡수한 물이 들어온 에너지만큼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식물체가 증발을 못해서 죽게 되겠죠. 말라 죽게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 상물도 마찬가지로 광 자체가 너무 약해버리면은 자기가 호흡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죽겠죠. 저희 집에서 가끔 일이 발생한 중에 하나가 애엄마가 가끔 뭐 벌레 잡는다고 화장실에다가 화분을 갖다 놔. 그리고 한 20일 지나면은 애들이 해롱해롱 하다가 죽겠죠. 왜 죽어요? 그 뿌리에 있던 양분을 다 소모하고 나면은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요. 보통 우리가 광량이라고 하는 순간광량 곱하기 길이를 갖고 얘기를 하고요. 수광량이 부족하면 생육이 줘야 되고 광량이 1% 증가하면은 생산성이 1% 증가한다고 하는데 수광량이 과다하면은 일수면에말하고 생육이 저도한다. 생육이 왜 저도할까요? 바로 과잉 증산에 의해서 물을 너무 빨리 땡기기 때문에 우리 생육이 저해가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 같은 광을 받을 때 증산량이 적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다는 거는 최소 증산량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일단 햇빛이 들어와서 충분히 광합성을 충분히 했다는 얘기는 최소 증산은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증산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비록 열선이 적은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광의 질을 얘기할 때 흐린 날하고 맑은 날 얘기할 때 흐린 날이 절대 양은 많은데 맑은 날 흐린 날은 질이 좋다고 했죠. 뭐가? 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온보다 여본이 2도 이상 높으면 복사율이 너무 많은 것이고 굴랍의 연결 측정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우리가 볼게요. 내가 IR 온도계로 측정을 했어요. 여본이 공기 온도가 높다. 그런 얘기 뭐예요? 햇빛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이건 2도라고 했는데 2도 아니에요. 2도도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같아지면 처방을 치라고요. 여본과 공기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 빨리 쳐야 돼요. 아니면은 한 1도 이하일 때 치던가. 그리고 이게 또 예를 들어 여본이 한 공기 온도가 30도인데 여본이 25도인 건 좋을까요? 굉장히 그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과체류에서는 과일의 품질에 영향을 줘요. 여본과 공기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면은 그럴 때는 또 과잉 증산이라고 해요. 뭐냐면 물을 갖다가 과일로 보내지 않고 전부 다 잎으로 보낸다. 그러면 잎의 과일에서 어떻게 될까요? 과일이 작아지고 배꼽서가 나오고 달아지고. 그러니까 과일이 작아지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오이에서는 오이가 쉬어지고 그러면 상품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광이 너무 좋으면 좋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정 수준의 이상의 광이 초과가 되면 그러니까 식물이 흡수하는 물의 양보다 흡수하는 물의 능력을 초과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흡수하는 양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내가 1리터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데 빛이 1리터만큼 들어올 만큼 2500kJ이 내 잎에 닿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잎이 과일에 비해서 항상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왜냐면 과일이 이파리가 면적이 넓잖아요. 채적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얘가. 그러면은 훨씬 땡기는 힘이 강해요. 그럼 과일이 그래서 작아지거든요. 물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아까 식물 생리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과일은 물로 큰다? 햇빛으로 크지 않아요. 물로 커요. 처음에만 광합성으로 커요. 오이 같은 경우는 꽃이 필 때쯤, 그러니까 꽃이 필 때 과일이 열린 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보통 꽃이 피기 2, 3일 전부터 꽃 피고 나서 3, 4일 사이에 결정이 나요. 끝. 이거 지나면 소용없어요. 다 씌워져요. 씌워지고 문제가 되고,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착화되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얘가 문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이 결정이 나요. 그때. 그래서 보통 토마토는 보통 똑똑해가 오이보다 똑똑해요. 토마토는 왜 똑똑하느냐? 광이 없으면요 꽃을 떨어뜨려요. 오이는 광이 없으면은 그래도 과일 다 달아나요. 그래도 죽어 지가. 세력이 약해져요. 못 느끼셨어요 이거? 광이 없는데 토마토 하시는 분들은 뭐래요? 아, 꽃이 착화가 안 돼. 착화 왜 안 돼요? 지가 살라 그러잖아요. 꽃 안 달면은 지가 살 수가 있는데, 오이는 뭐예요? 광이 없는데 달아버리죠. 그리고 자기 추세가 어떻게 돼요? 약해져. 훨씬 쪼그라지죠. 그래서 오이가 더 힘들어요. 토마토는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떨어뜨리는데, 오이는 다 따줘야 안 따면 작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광도가 낮으면 약화되고, 부풀면 착과율이 떨어진다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토마토에서 보이는데, 요게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야 무슨 병 들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야 햇빛이 없으니까 그렇지 끝나. 햇빛이 없으면 지들이 알아서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이렇게. 보통 식물이 요구하는 정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연면적이 높으면은 광 요구도가 높아지겠죠. 광 요구도가. 그 다음에 제식밀도, 그 다음에 열매의 부하, 역시 온도, 역시 모든 것이 이것들이 요이니까, 광이 많아 온도가 높아지면은 광도 많아야 되고, 열매가 많아지면은 광도 많아야 되고, 제식밀도가 높으면 광도 많아야 되고, 열면적이 넓어지면 광도 많아야 된다는 것들. 이것들을 같이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2,400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지 때 잘 짧고, 보통 하지 때 제일 길다고 하죠. 토마토는 그런데 보게 되면요, 6시간에서 8시간 암기가 필요하대요. 이게 뭐냐면은, 요새 보강등이 사용되면서 보강등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작물보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강등을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암기를 4시간 정도 이하로 뒀더니 생리장애 발생하는 증상을 보인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한데, 토마토는 굉장히 이 암기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토마토는 보통 6시간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광량을 만드는 생제축량을 할게요. 열매가 아니라 전체 양이에요. 보통 우리가 메가줄파, 그러니까 1메가줄파만큼 우리가 단위가 1g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볼게요. 메가줄당 40에서 47g 정도를 얻을 수 있다. 파 기준으로 40에서 47g 1메가줄당. 그러면은 이거 상태가 좋을 때잖아요.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광량을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온도가 따라 붙어요. 일정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그것까지 되면은 광과 온도의 비율이 맞으면 그 다음에 습도와 이산화탄소의 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일단 광과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게 먼저.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제어 컴퓨터들, 요새 새로 나온 것들은 일부 AI 기능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AI라고 보기는 뭐하고, 추천 정도 해주는 게 있어요. 평균 온도를. 근데 그걸 뭘 보고 하느냐?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광하고 식물의 생장 속도, 식물의 크기. 거기다 이제 식물의 크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거기서 평균 온도를 말해줘요. 거기서 평균 온도를 얼마 정도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광과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이거는 변한다.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탄산가스의 농도, 그 다음에 식물의 생육 작물 자체에 따라서. 보면은 직달광과 산란광을 얘기를 할 때, 직달광은 태양광이 도저히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도달되는 광을 직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들. 예.
오시라닌처럼 직단으로 올 경우에는 볼게요. 맑은 날은 이렇게 되고요. 흐린 날은 어때요? 그림자가 옅어지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아예 없어지죠. 그래서 태양광은 도중에 그림 같은 걸 살렸는데요. 도달하는 광으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흐린 날